즉 헌재 앞에 릴레이 시위나 탄핵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는 이제 의원 각자의 소신이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하고 뭐 합리적 보수, 중도층까지 의식한 좀 투트랙 행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그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헌재를 통해서 각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공식적인 기재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명백한 그 헌재 재판에 대한 관여라고 저는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뭐 당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이후에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저에 가서 회동하는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친윤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12.3 비상계엄 때 그 계엄군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그 광경들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아무리 무슨 말로 변명을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국민의 힘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기각해서 요구하면서 이런 행보들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구구 정당으로서의 그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도층 그 여론조사나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정치적 이해득실보다는 좀 국민과 나라를 위한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역시도 장외에서의 투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그다음에 천막 농성 단식과 삭발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 얘기해 볼까요? 민주당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사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또 그 내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윤석열의 그 구속 취소로 인한 석방으로 인해서 다시 재현되고 확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미국은 한국을 민간 국가로 분류했고요. 민주주의 지수도 10개 단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실질 GDP도 6.3조가 증발을 했고 그 경제 성장률도 0.4% 하락한 1.5%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거 10조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거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나라가 절단나게 생기는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내란을 종식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무정 총장은 즉시항고 그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석방하고 또 그 극우 세력들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위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 수사까지 착수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뭐 공수처라든지 사법부라든지 헌재에 대한 공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런 극도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그 대표단들이 동조 단식에 들어간 지 벌써 5일째가 됐고요. 그리고 각종 그 시민사회라든지 노동계라든지 종교계에서 시국 선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광장의 민심들을 그 제1야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같이 민심과 같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조속한 그 탄핵 심판을 통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선고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속해서 그 여당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측 변호인께서는 계속해서 탄핵 심판을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빨리 그 내란을 종식하고 일상으로 회복하자라는 주장과는 서로 맞지 않는 주장들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들은 실제로는 사법부라든지 헌재라든지 공수처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 일본도로 나아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그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수치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헌재
판결이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그 헌정소에 동의하는 모든 그 시민사회와 종교와 노동계와 재정장들이 합쳐서 연석회의도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라고 하면 빨리 선고가 결과가 걸간차치하더라도 선고는 빨리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국론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면 우리 경제나 민생이나 외교 안보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김무겸 전 국무총리,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명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극난 극복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는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또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니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약간은 이제 비명계라고 해서 각을 세웠던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에서는 최근에 그 모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가 검찰과 짰다 이 발언 때문에 비명계 비판 때문에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분들이 저기 나왔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단히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헌정소 세력들이 정말로 그 내란을 종식을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같이 연대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모이신 분들은 사실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는 비명 또는 반명 이런 표현도 좀 하고 있는 분들인데 서로 당내에서는 의견이 좀 틀리신 분들 그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작은 차이를 극복한다라는 그런 시국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대국민 메시지,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힘을 합치자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간담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왜 즉시 항고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거 탄핵의 카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드 있습니까? 일단은 그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에 직무유기죄로 고발은 했습니다. 야오당이 같이. 그리고 사퇴를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대신에 이제 탄핵의 시기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이임한 그런 상황이고요. 최상목 대행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하거나 내란 특검에 대한 추천을 하자는 것은 명백한 이원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태균 특검법도 발의되는데 아직 공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포하라라는 최후 통첩을 지금 민주당이 한 상태이고요. 그것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로 탄핵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느 시기를 봐서 결단을 할 그럴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는 좀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법 앞에 평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우정 총장은요,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한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툴 수 있는 직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의 우두머리를 석방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예의를 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고 나서는 또 일선 현직 판검사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일선 검찰청에다가 구속 기간 산정할 때는 날로 하라라고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공문으로. 그냥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석방시켰다라는 걸 스스로가 자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권 운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택적 인권이라든지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특혜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시험에서도 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다툼이 있으면 상고 법원에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그걸 포기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신부정 총장에 대해서 앞으로 그 내란죄에 대한 공수 유지는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 자체도 지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달 반 됐습니다. 대행이 된 지. 그 2달 반 동안에요. 거부권을 7차례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많이 했어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리고 그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권한쟁의에서 심판까지 그 판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은 반드시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 기속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냥 자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량상회라면서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 이원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저희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최대행에 대해서 탄핵이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민생과 경제가 워낙 안 좋은데 경제부총리까지 또 탄핵을 하게 되면 그 대외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인내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 요구치가 그 한계치에 지금 다다른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하긴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계속 합의를 요구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한 번 더 국회의장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한 거잖아요.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임명하라고 했으면 바로 즉시 임명하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의장이 봤을 때는 그 기간도 벌써 13일이 지났습니다. 헌재 판결이. 그러니까 뭐 즉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언제까지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76일 지났습니다. 그 본회의 통과된 지. 그러면 명백하게 이거는 저희 그 민주당이나 그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죠. 명백한 이원적인 행위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더 우리가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쌓이고 있는 증거다. 계속해서 그런 원인 제공을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일각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조만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때까지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도 있는데 네. 한덕수 총리도요.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것도 탄핵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명확하게 이거는 임명하라고 이원이라고 판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해야죠. 그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사 3명하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가 13일로 잡힌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 네. 계속해서 그 헌재에다가 접수된 순으로 선고를 해라라고 계속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4건에 대한 탄핵 선고를 그래서 13일 날 이제 선고기를 잡은 건데 그 외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조현오 경찰청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4건이 또 있거든요. 요 4건에 대해서는 선고기를 아직 안 잡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면 뭐냐면 앞에 그 검사와 감사원장의 탄핵 선고는 내란 사건과는 비상경과는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원이법적이란 그 것들을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헌재가 그걸 가지고 뭐 법리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라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박성재, 조현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분들이거든요. 근데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이 3분들은 5가지 사유 중에 일부에 다 해당이 되는 그 혐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혐의들마다 각각 선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 헌재에서 평의를 통해서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그 3명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연동돼서 송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주심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부터 공보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것은 그 지금 현재 그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기 때문에 저는 그 순서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트럼프발 관세 폭탄 지금 내려졌고 계엄으로 인해서 내수 되게 이축되고 경제 침체돼 갖고 빨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헌재 판결이 빨리 내려져야 된다라는 말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돼야 된다는 거에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의 논리와도 사실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게요. 그 사건번호를 보면 접수한 순서를 보니까요.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접수가 가장 먼저 돼서 헌나 2에서 5더라고요. 사건 번호가.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헌나 9예요, 9. 윤석열 대통령이 헌나 8입니다. 그 접수된 순서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순서상으로만 따지더라도 먼저 하는 게 오히려 더 주장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게 더 부합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2월 25일 날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벌써 15일째입니다, 오늘이. 지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 심판 때에는 11일, 14일 걸렸거든요. 벌써 그거보다도 더 오랜 최장의 그 숙고 기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여당이나 뭐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신속한 그 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숙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충분히 지금 숙고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선고를 할 때 이틀 전인 수요일 날 오후 5시경에 선고 날짜를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10시 했으니까 아직 5시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헌재에서 선고 기일을 오늘 늦게라도 좀 선고하기를 정말 고대해 봅니다. 예, 그 의미는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 안에는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뭐 주로 이게 늦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네. 내일 이제 4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으니까 이틀 연속 선고한 사례가 없다, 이런 거를 근거로 좀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탄핵 심판의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하루에 4건을 선고한 적도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이틀 연속 선고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 뭐 그래서 연기된다 이런 주장과는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더 그 헌재에서는 네. 계속해서 선입 선출에 대한 주장들을 강하게 하니까 걔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빌미 주지 말고 그냥 이 특히나 그 검사 3명이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은 그 내용도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내일 선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그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14일 날 금요일 날 예상대로 선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그것 때문에 헌재에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줄 알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근데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구속 취소와 헌법재판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다 그런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재에서는 검찰의 그 피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지 공수처의 수사는 피신 조서는 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그 피신 조서는 또 경찰에서 조사한 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과 구속취소는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재개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재판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 재밌는 일인데, 좀 전에 그 지기현 판사를 얘기하셨는데요. 그 지판사께서 공동으로 저술한 형사법에는 구속기간 산정을 날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랍니다. 이것도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면 이 부분이 하나로 통합되는 효과가 과연 나타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여야가
헌법 재판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그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 의원은 뭐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 처부수자 얘기도 하고 가루를 만들겠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막 그 이협적인 그런 것도 하고 있고 1인 시위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혹시나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걸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그래야지 국민이 그 분열된 국론이 다시 한번 그 통합이 되고 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행보들은 그렇지 않아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제가 되풀이해서 드리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구호로 주장하는 내용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이 뭐 일부의 의원들이든 또는 친윤 의원의 다수의 친윤 의원이든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든 또 다수의 의원이든 간에 저희는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명백하게 그 탄핵 각하, 기각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그 헌법재판의 결과까지도 정해놓고 이렇게 그 압력을 가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같이 그냥 여야가 조속하게 선고해 달라라고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순응하고 얼른 그 국정 안정과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최선의 그 방법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무장 총장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구속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 정말 그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부 구구 세력들이 헌법재판관을 뭐 이렇게 테러하겠다는 이유까지 하고 있고 그 또 국민의힘의 그 일부 의원들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도를 넘는 그런 그 언행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됐을 때는 국론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위험한 상황이 되니 조속하게 선고해달라고 헌정 수호 세력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합쳐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당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